자,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행정에서 실제 사이클에서 출력 저하 요인이 뭐냐? 첫째, 비열 증가. 연료 공기 혼합기 비열은 공기 비열보다 크며 연료 공기 혼합기 비열은 공기보다 크며 고온에서 그 차이가 더욱 증가된다. 따라서 실제 사이클에서의 최고 온도는 이론 사이클에서의 최고 온도보다 낮아진다. 공기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자, 열해리, 즉 2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열해리는 발생해서 열해리는 어떻게 됩니까?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에 의한 발생한 열을 소비하고 이로 인해서 열소 온도가 떨어진다. 불완전 연소, 말씀드린 출하 저하 원인은 비열 증가, 열해리, 불완전 연소, 시간 손실, 냉각, 배기 손실, 흡배기 손실 이렇게 되는데 연소실 벽면 근처는 냉각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연소실 벽면 근처는 냉각의 온도가 낮아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즉 온도가 낮아지면 연료를 구성하는 탄소가 이산화탄소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가 돼서 이로 인해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해서 연소 온도가 떨어진다. 엔진의 출력과 여율이 모두 저하된다. 불완전 연소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다음, 시간적 손실은 이론 사이클의 경우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연소가 시작되고 이론적 사이클에서 상사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되는데 실린더 내부에서 화염잠수 속도는 20에서 30m/s다. 실제적으로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스톤이 상사점을 지나 하사점을 향해 내려가는 중간에 연소가 완료되기 때문에 상사점에 도착되어 있다는 것과 상사점에 도달돼서 연소돼서 이후에 소모된다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점화가 일어난 순간부터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는 사이 구간에서 이론 사이클보다 실린더 내부에 높은 압력이 형성돼서 압축 행정의 이론 사이클보다 더 많은 동력이 소모된다. 즉 위에서 폭발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더 많이 들어 소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실린더 내부의 최고 압력은 피스톤이 상사점을 지나 하사점을 향해 약간 내려온 지점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실린더 내부에 작용하는 최고 압력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출력이 저하된다. 즉 시간 손실이 발생을 한다. 네, 실제적으로 냉각 관련해서는 실린더 배럴 및 실린더 헤드에 있는 냉각팬을 통해 많은 열량이 개 밖으로 배출된다. 냉각 손실의 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사완에서 시 3완 3 다시 4완 요 사이가 여러분들이 실제 냉각 손실이 되겠습니다. 흡입, 압축, 연소, 폭발해서 쭉 해서 어떻게 돼? 연소가 밖으로 고열에서 밖으로 냉각 손실이 빼앗긴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냉각 손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배기 손실은 배기 밸브가 피스톤이 하사점에 도달하기 전에 절이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기 밸브가 피스톤이 하사점에 도달하기 전에 열려서 배기 시작하기 때문에 팽창에서의 압력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며 이로 인해 이래 배기 손실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이 배기 밸브가 어떻게 돼? 배기 하사점 전에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이때까지 닫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배기 손실은 배기 밸브가 피스톤 하체 도달하기 전에 열리기 때문에 팽창 행정에서 압력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며 이로 인해 이리 배기 손실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이것부터가 오픈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이것부터 된다. 즉 하사점 전에 열려서 흡입되는 혼합가스와 더불어서 연소가 되게 나가기 때문에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배기 손실은 4완 DA4완 4완 DA4완 이만큼 역시 배기 손실이 된다. 그 밸브 오버랩이 돼서
그만큼 밸브가 열려서 밸브가 열려서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복잡하죠? 자, 흡기 밸브, 흡기 행정과 배기 행정 모두 피스톤을 이동시키며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흡기 행정과 배기 행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흡배기 손실 또는 펌프 1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01A0, 010, 0에서 1까지 A까지 0. 이 부분, 여기 흡배기 손실이다. 이 부분이 흡배기 손실이 되겠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 사이클은 자, 흡입, 압축하는 면적, 흡입하는 면적, 여기까지 흡입이죠. 이렇게 흡입 밑에 흡입 압축되면서 중복되죠. 흡입과 압축이. 그 다음에 팽창, 흡입 압축 막 해서 점화돼서 팽창하는 면적, 피부의 선도입니다. 체력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배기, 흡입 압축, 즉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배기 1이 되겠습니다. 흡입 1과 배기 1에서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면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제 사이클에서 실제적인 일을 발생된 일에서 공기를 빼, 즉 실제 사이클에서 한 일에서 또 어떻게 돼요? 발생된 일에서 공급기를 빼주면, 공급하는 거 빼주면 된다. 그래서 팽창일에서 압축일을 빼주면, 팽창일에서 압축을 빼주면 어떻게 돼? 오버랩 되는 부분을 빼주면 L1이다. L1. 팽창일에서 압축일을 빼주면, 팽창에서 압축일을 빼주면 L1이 되고, 흡기와 배기의 공급기를 합치고 L1 계산에 사용된 면적을 제외하면 L2가 된다. L2.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자, 이 면적에서 안녕하십니까.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히 한번 쭉 요약을 하시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최적 효율은 대기압 상태에서 총 비계량이 차지하는 신기 중량으로 흡입된 신기 중량, 즉 실린더 내에 흡입된 총 중량을 대기 상태에서 실린더에 차지할 수 있는 신기 중량으로 나눈 것이 최적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 최적 효율 감소 원인으로서는 실린더 흡기 내의 단면적의 변화 또는 흡입 매니폴드 내의 방향 전환 또는 공기 필터에서의 압력 저하와 부적절한 혼합기 개폐 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와 같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과급기를 사용을 하고 또 밸브 오발에 흡기 밸브, 배기 밸브에 동시에 열려있는 시기 또는 방구형 연소실을 사용해서 스파크 플로우나 밸브 형태를 더 증가시키는 방법. 그래서 SOHC나 DOHC, 즉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나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에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과 평균 유효 압력에 있어서 자, 흡입, 압축, 폭발, 출력, 배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요 단면적인 면적과 같다 하는 얘기에서 이 출력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엔진 출력을 마력이나 PS로 나타나기 위해서 평균 유효 압력의 어떻게 됩니까? 행정의 길이와 단면적, 즉 A는 피스톤의 단면적입니다. 행정의 길이는 미터로 나타내고 N은 RPM 실린더 수. 그래서 LANK 나누기 60 실린더 캔축은 2분의 1을 회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즉 사행정이기 때문에 2분의 1 해야 되기 때문에 75 마력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9000분의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시마력과 지시평균 유효 압력의 차이에서 지시마력은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 내부에서 발생한 마력, 마찰 손실이나 냉각 손실이 총 다 반영이 된 것이 지시 마력이 되겠습니다. 지시 마력에서 마찰 마력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제 제동 마력이 되겠습니다.
제동 마력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동 마력은 엔진의 최종적인 출력 축, 즉 항공기의 경우 프로펠러에서 전달되는 출력을 의미하며 정미 출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시 마력에서 제동 마력을 빼면 마찰 마력이 되고 마찰 마력 빼면 제동 마력이 된다. 그래서 지시 마력에서 제동 마력, 마찰 마력. 그래서 이런 것이 투 개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찰력은 마찰 마력은 베어링과 같이 동력 전달 과정에서 손실되는 동력, 즉 연료 펌프, 오일 펌프, 구동력, 기기 액세서리 등을 해서 과거의 등 모두 포함이 되고 이 구도 동력은 엔진에서 생성된 동력으로 사용이 된다. 따라서 엔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 지시마력이 프로펠러와 같은 충력축 끝단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마력에서 마찰마력 뺀준 제동마력이 전달된다. 최신 항공기용 왕복 엔진의 마찰 마력은 지시 마력에, 즉 마찰 마력은 지시 마력에 얼마요? 10에서 15% 정도가 소모된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계적 효율은 제동 마력을 지시 마력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을 지시 평균 유효 압력으로 나눈다. 즉 엔진 출력을 최종적인 출력까지 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했는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동력 전달 장치의 효율성을 판단한 기계적 효율. 자, 기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시 마력을 이론 마력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실, 즉 마찰이나 냉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시 마력을 이론 마력으로 나눈다. 그래서 지시 평균 압력을 이론 평균 압력으로 나누면 기관 효율이 된다. 자, 비연료 소모율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단위 1마력당 1시간에 소비하는 연료의 중량을 비연료 소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연료 소모율은 자, 제동 마력으로서 뭐를 나눠요? 자, 비연료 소모량 그다음에 메타로 생략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위 시간당 마력이니까 메타라니까 1000으로 곱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위가 시간 파운드 스퀘어 파운드 H 그램. 그래서 3600을 곱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엔진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MAP, 즉 매니폴드 프레셔가 증가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마력도 증가한다. 비례해서 증가한다 하는 그림인데요. 자, MAP가 증가하면 엔진 출력도 증가한다. 즉 MAP가 증가, 실린더에 유입되는 연료 공기 혼합이 질량이 증가한다면 출력도 증가한다. 즉 MAP 증가를 위해서는 어디 슈퍼차저나 터보차저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되겠고요. 자, 대기 압력이 증가가 되면 출력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하는 얘기가 실린더의 체적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데 동일 체적 기준으로 유입되는 연료 공기 혼합기의 질량 변화를 어떻게 됩니까?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증가하면 연료와 공기 혼합기 질량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즉 연료 공기 혼합기 질량비로 구성하기 때문에 대기 압력이 증가하면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밀도도 증가한다. 공기 밀도가 증가하면 공기 질량이 증가, 공기 질량이 증가하면 연료도 증가해서 출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대기 온도가 높다. 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즉 대기 온도가 증가하면 공기 밀도가 감소하고 온도와 밀도랑 압력이 반비례하죠. 그래서 대기 온도가 증가하면 공기 밀도는 감소하고 공기 밀도가 감소하면 공기 질량이 감소하고 공기 질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질량이 감소하면 연료가 들어가는 양이 줄기 때문에 출력이 감소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기 습도는 어떻겠습니까? 대기 밀도가 낮으면 고도에 따라서 낮아지니 또 마찬가지 대기 습도가 높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습도가 높다, 출력이 떨어집니다. 자, 대기 습도가 증가한다, 공기 중에 수분이 증가하게 되면 밀도가 감소하고 출력이 감소한다. 수분은 물로서 공기의 주성분이 질소와 산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로서 공기의 주성분이 질소와 산소 분자량의 비교를 봐서 H2O는 18이고 N2는 28, O2는 32이기 때문에 물이 가볍다. 따라서 공기 중에 수분이 증가하면 밀도도 감소한다.
그래서 공기 밀도가 감소하면 공기 질량이 감소하고 공기 질량이 감소하면 연료도 감소해서 출력이 감소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도는 어떻습니까? 고도. 자,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진 출력은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 보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도 조정 장치가 일부 항공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도가 올라간다. 자,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감소하니까 출력은 일단은 증가를 합니다. 일부는 출력은 증가하다. 고도 증가했다가 온도가 감소할 때는 밀도 증가해서 출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고도 증가가 무조건 가속 아니에요. 온도가 감소해요. 자,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면 밀도도 감소해서 출력이 감소된다. 온도 감소 효과보다 압력 감소가 더 커서 결과적으로 고도가 증가하면 출력은 일정 고도의 출력 증가다. 고도가 높아지면 낮아진다. 고도 증가에 따라 출력은 낮아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감소에 따라 출력 증가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제한된다. 그래서 이걸 믹처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서 고도 수정 장치가 일부 항공기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엔진 출력에 미친 요에서 엔진 RPM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엔진 스피드 RPM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동 마력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연료 소모율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 소모율,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있었죠? 여기 비연료 소모율 해가지고 출력당 1시간 소비 연료 중량 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스로틀이 RPM 즉 110마력을 나타낼 때 풀 스로틀을 밀어서 쭉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프로펠러 노드 파워 결릴 때 RPM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2300이 나온다는 겁니다. 2300 요게 2300이 나오고 이때 당시에 연료 소모율이 최소 즉 이 단위면 최소 연료 소모율로 해서 이때 나타나는 것이 요게 한 0.46 정도 되겠네요. 0.46 정도 연료 소모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풀 스로틀로 밀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어때? 180마력에 얼마요? 0.5 정도의 연료 소모율을 소모시키다. 즉, 풀 스로틀을 밀었을 때 연료 소모율은 얼마야? 0.5 정도 나타나고, 여기서 110으로 최소 연료 소모율 나타낼 때는 110마력에 얼마요? 2300rpm으로 하면은 연료를 제일 적게 주면서 출력을 낼 수 있는 마력이 된다 하는 내용이 이 도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스로틀을 여기서 저속에서 밀어버릴 때 프로펠러 부하가 받을 수 있는 거, RPM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마력 대 RPM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서는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량의 연료 소모율은 얼마요? 110마력에 2300rpm일 때 0.46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맥스로 2700rpm을 회전시켰을 때 얼마요? 180마력, 최대 마력. 이때는 연소율이 얼마일까? 0.55 정도를 지시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동력장치의 포니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발음을 드리겠습니다. The dry friction induced between the surfaces in contact will tend to rotate the arm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shaft rotation. The entire driving power of the shaft is expended in producing the friction at n RPM. This driving power is equal to the mechanical effect of the shaft when running at the same n RPM in the performance of useful work. The engine torque is equal to the friction torque, T, at this RPM, which in turn is equal to the balancing torque FL. Thus, the engine torque is given by TFL. THE power at this RPM is given by. 자, 접촉 표면에 사이에 유도되는 접촉 표면에 이 접촉 표면에 유입되는 마차는 셰프트의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이 암을 어떻게 됩니까? 회전식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그래서 이
여기 로드 셀에 이 F라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암의 길이 L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요. 자, 시프트 전체 구동에는 NRPM, 즉 RPM이 회전수에 따라 맞춰지는 데는 소모된다. 즉 이거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회전력에 의해서 요 길이와 F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유용한 집중에서 RPM은 구동을 할 때 시프트 기계적 효과가 동일하다. 즉 이거를 회전시키는 것은 요게 밀어주는 힘과 즉 같다. 이런 얘기를 엔진 토크는 RPM에서 마찰 또는 토크 T와 동일하다. 그래서 토크는 회전식 토크 FL. 그래서 요 FL 해서 토크는 같다.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나서 주어진다. 이 RPM은 다음과 같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동력 측정은 T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죠. 60분의 2파이 N 회전수 토큐.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그래서 60 곱하기 75 마력으로 계산하니까 2파이의 회전수의 T 회전력 T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자 T는 토큐 킬로그램 메타. 자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 자 60분의 2파이 회전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N은 RPM이다. RPM. 그래서 1마력은 75kg 메타 per 세크. 그래서 계산식이 요 출력은 60 곱하기 75분의 2파이 NT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리니 브레이크 검사에서 마찰력 점검을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내용을 마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